3.1혁명 104주년 기념 민박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 내용 기억나세요? 물. 예. 물 이야기였죠, 지난주에. 그래서 어떤 물 드시냐 해서 막 제가 실험한 것도 보여드리고 등등등등 지난주에 물 이야기였어요. 우리나라 수돗물 꽤 깨끗하다. 우리 정수기 회사에 다 속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도 물 이야기입니다. 너나 많이 드세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언론이 안 떠들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라돈 침대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어떤 침대에서 라돈 먼지가 풀풀 나서 근데 그게요. 그 당시에도 그 라돈이 피부에 접촉했을 때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거의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흡입하니까. 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침대는 우리가 누워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숨 쉬니까 흡입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후쿠시마가 100배, 1000배 심각합니다. 근데 언론이 떠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관점을 달리 할게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을게요. 왜냐? 지금 후쿠시마를 이거 괜찮아 먹어도 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과학자 새끼들 되게 많아요. 근데 걔네한테 먹어보세요? 안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할 얘기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일본 사람들 당사자잖아요. 거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식론이에요 오늘은. 자 그래서요. 일단 이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전 제 생에 이걸 두 번째 볼 줄 몰랐어요. 여러분 또 원자력 발전소 폭발한 적 있었어요. 어디죠? 체르노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근데 핵 폭발 빵 이게 아니라 경락고가 폭발되면서 수증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수증기가 다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수증기예요. 엄청나게 폭발을 했죠. 방사능이 뿜어 나온다고 이거 지금 일본 앵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쓰나미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일본은 내진 설계 엄청 잘해요. 지진에 잘 견뎌요. 그때 땅 지진이 일어나니까 원자력 발전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역시 일본 원자력 발전소 이랬어요. 근데 지진 다음에 뭐가 오죠? 쓰나미가 팡 오다 보니까 침수가 된 겁니다. 침수가.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초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 냉각수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냉각수가 떨어지면 엔진 폭발합니다. 나중에. 어떤 이상이 일어나느냐? 에어컨이 안 시원해져요. 처음에. 열이 막 펄펄 끓으니까 에어컨이 안 시원해져요. 그 다음에 엔진이 폭발합니다. 이게 지금 냉각수 펌프가 정전으로 인해서 침수로 인해서 냉각수 펌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폭발한 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때문에 냉각 펌프 있죠. 물을 팍팍팍 쏴주는 냉각 펌프 그게 작동 중지. 그래서 과열로 폭발.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7급 원자력 재난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7급 재난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체르노빌과 여기 후쿠시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체르노빌 지금 복구됐습니까? 86년도였거든요. 30년 넘었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이거를 지금 여기 방사성 물질 가득한 이 물을 지금 방류하겠대요. 깨끗하다고. 미친 소리죠. 자 계속이요. 원자로 3기나 멜트다운 됐습니다. 방사능 대량 유출됐어요. 여러분 멜트다운이 뭐냐? 자 그리고 아마 지금도 계속 핵분열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정상 방사능 수조예요. 보면은 이 핵 연료는 워낙 고열이기 때문에 물에 잠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신문에서. 이렇게 물에 잠겨 있어요. 이게 물속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체르노빌이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정말 잘 재현을 했는데 요거 하나가 이 연료봉이 이거 제어판이거든요. 이게 하나에 500kg짜리예요. 이 500kg짜리가 때문에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지금. 폭발하려고.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이거 지금. 근데 이게 그러다 폭발을 뻥 했죠. 폭발하는 이유는 이게 과열돼서 수증기가 많아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연료봉이 용암으로 변해요. 마그마로. 과열돼서. 그래서
마그마가 돼서 밑에 수조를 뚫고 바닥으로 나오는 걸 멜트다운이라 그래요. 핵 마그마가 생기는 거예요. 핵 마그마가. 실제로 이게 뭐냐면요. 체르노빌 발전소 저 밑에를 파봤더니 핵 연료봉이 녹아서 마그마 형태로 쭉 밑에를 뚫고 들어가서 제일 밑에 바닥에 굳은 거예요. 이게 지금 멜트다운 후 굳은 핵 연료봉들이에요. 체르노빌에. 지금 후쿠시마에 이게 진행 중입니다. 이건 이 주변엔 방사능 엄청 나오겠죠. 근데 지금 아직 여기까지 후쿠시마는 진행이 안 되고 아직도 계속 분열하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으니까. 로봇을 보내도 로봇가 망가져 버려요. 자, 2012년 기사예요. 후쿠시마 기억 나비 발견. 방사능으로 인해서 나비인데 나방처럼 생겼죠. 날개가 이상하게 변한. 2012년도예요. 아까 그렇게 폭발해서 방사능이 다 퍼져버렸으니 2012년도에 후쿠시마에 이런 기형들이 엄청나게 발견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2021년도예요. 이거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우럭 방사능 물질의 기형곡이 잡혔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2011년도에 폭발했다 그랬죠.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우럭이 발견되고 있어요. 방사능의 기형이. 왜 이럴까요? 알고 봤더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하루에 300톤씩 바다로 이미 유출되고 있었어요. 이게 2013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멜트다운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식히려면 물을 막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방사능을 씻은 물이죠. 방사능을 씻은 물이잖아요. 그거를 지하수를 완전히 차단했어야 하는데 이 새끼들이 돈 든다고 안 한 거예요. 그냥 지하수 따라서 바다로 흘러간 겁니다. 지하수 따라서. 우리나라엔 그 기술이 있어요. 지하수 차폐 기술이. 근데 여러분 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있죠. 가 어디 소속일까요? 도쿄전력 소속입니다. 그런데 도쿄전력은 사기업이에요. 공기업이 아니에요. 전기를 민영화할 때 이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르노빌은요. 거기는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 기술자를 투입해가지고 현재 콘크리트로 그냥 다 묻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현재까지 방사능을 제거할 기술이 없거든요. 그렇게 처리해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사기업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담을 이렇게 고스란히 다 떠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일본 내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후쿠시마에 대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1. 후쿠시마현 신생아 2.5% 선천성 기형. 여성 44% 임신 원치 않아. 2018년도 기사입니다. 여러분 선천성 기형아로 태어날 확률이 2.5%래요. 엄청 높은 겁니다. 이거. 후쿠시마현에서. 그래서 거기 후쿠시마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한대요. 아니 100명 중에 3명이 기형아로 태어나니까 낳고 싶겠습니까? 그런 애를. 지금 일본이 이래요. 제가 일본 여행 안 가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로.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일본 원전 사고 12주년 정부 홍보에도 후쿠시마산 꺼려는 일본인들. 이거는 올 3월달 기사예요. 가다랑어 물고기 조업. 후쿠시마에서는 지금 어민들이 물고기도 안 잡는데요. 왜요? 잡아봤자 안 팔리니까. 후쿠시마산이라고 써있는 순간 일본인들도 안 먹는데요. 일본인들도.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는 방류를 안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뭐 질질 새나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근데 공식적으로 방류를 해봐요. 그 바다 더 죽겠죠. 예. 그리고요. 이거는 작년 12월 기사예요. 일본인 식탁에서 생선이 사라진다. 꾸준히 감소하는 일본 수산물 소비량. 일본 농림수산성인 식량수급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은 1인당 소비량이 23kg래요. 일본이.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여기서 일본 정부가 왜 개새끼인지 또 드러나요. 제가 표를 찾았죠. 이게
한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에요. 2011년도에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1인당 53kg.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요.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근데 일본 보세요. 2011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죠. 왜냐? 2011년도에 후쿠시마가 폭발했으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으니까 11년에 딱 감소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감소 추세를 쭉 유지하다가 그 2014년에 보니까 28이죠. 28kg 먹잖아요. 근데 이때 이 새끼들이 더러운 짓을 합니다. 이 이후로 조사를 안 해요. 일본 새끼들 원래 이래요. 조사를 안 해요. 불리하면 조사 안 해요. 지난번에 코로나 왔다 그랬죠. 코로나 때 일본이 이상하게 확진율이 낮잖아요. 코로나 검사를 안 해요. 검사를 안 해줘요. 그렇게 해서 확진자 수를 낮춰왔어요. 일본 새끼들이.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14년도에 28kg고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23kg니까 조금 줄겠지만 많이 줄진 않았죠. 그러니까 많이는 안 줄었네? 오케이. 발표한 겁니다. 이제 21년도부터. 일본 새끼들이 이래요. 자기네 자국민들도 안 먹잖아요. 지금. 여러분 일본인들이 수산물을 안 먹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반밖에 안 먹어요. 근데 방류하겠대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정말 열받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우리나라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산물 수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수입 금지했어요. 우리나라.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일본이 이거를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어요. 고소했어요. 너 고소 새끼야 하고. 1심에서 우리가 졌어요. 박근혜 때. 2심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이겼냐? 1심에서는요. 일본 놈들이 또 그들의 특기가 뭐라고요? 검사를 안 한다. 좋은 샘플만 갖고 온 거예요. 배추, 고기, 좋은 샘플만. 이거 봐, 방사능 얼마 없어. 있긴 있는데, 이거 봐, 기준치 이하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 때, 하다 졌어요. 근데 2심 때 우리가 기적적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그래, 농수산물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농산물은 어디서 자라죠? 땅에서 자라죠. 그리고 수산물은 바다에 있죠. 땅과 바다를 우리가 조사해서 갖고 간 거예요. 이 봐라. 바다가 이렇게 오염됐고 땅이 오염됐는데 거기는 어떤 거 100개 중에 몇 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100개 중에 또 몇 개는 또 안 되겠지 하고 땅이 오염됐다 바다가 오염됐다는 걸로 2심 우리가 이겼어요. 이거 WTO 역사상 최초예요. 1심에 졌는데 2심이 이긴 거. 그러니까 우린 지금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산물을 수입 안 하는 이유가 거기 바다와 거기 땅이 오염됐다라는 논거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찬성하고 있어요. 찬성하고 있어요. 뭐라고 찬성하느냐? 과학적 검증에 의해서 되면 되지. 과학적이라는 거는 IAEA 세계 원자력 안전기구 통해서 검증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 IAEA는 회장이 작년까지 일본이었고 그리고 IAEA는 원자력을 산업적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검증을 어느 기구에 맡겨야 할까요? 그린피스 같은 데 맡겨야겠죠. 세계 정부와 관계없는 곳. 평화를 위한 곳, 환경운동 이런 데 맡겨야겠죠. 근데 그런 데 안 맡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쿠시마산 먹게 생겼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일본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 비율 이거는 일본의 후생 노동성 우리말로 하면 보건복지부 근데 이거를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에서 거의 훔쳐오듯이 했어요. 발표를 안 했거든요. 이 새끼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요 자외선 측정기나 미세먼지 측정기 갖고 다녀요? 안 갖고 다니죠. 그래서 다 물어보죠. 그냥 자 하이빅스비하고 다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취리야 물어보잖아요. 일본인들은요 방사능 측정기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가 바로 그겁니다. 각자 여기 검암동인데요. 오늘 방사능 수치 이만큼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 통계를 낸 거예요. 지금. 통계를 냈더니 보세요. 2018년도에는요. 2%. 근데 2022년도에는 10몇 프로나 방사성이 검출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역시 일본 개새끼들. 2018년도 검사 수가 17만 건이에요.
근데 2022년도 검사 수가 36,000건이에요. 검사 수를 줄여요. 늘 이딴 식이에요. 늘. 통계 조작질. 이걸 우리나라 나쁜 놈들이 배워왔죠. 통계 조작질. 그래서 검출률을 보십시오. 2018년도에는 1.8%였죠. 일본산 그 농수산물의 방사선 검출률이 1.8%였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무려 11%.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수입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내 반응이요. 국내 반응. 자, 이거 그 전에 하나만 알아두세요. 일본이 후쿠시마가 여기 일본에서 태평양 쪽에 있어요. 여기서 방류를 샥 하죠. 그럼 이게 한 달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돌아와요. 네. 이게 그 해류도예요. 한 달 만에 돌아와요. 한 달 만에 돌아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를 한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한대요. 미친 새끼들이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일부 그 꼴통 병신들은요, 처리수라고 불러요. 처리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처리수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시찰단 갔었죠. 가서 뭐 보고 온 줄 알아요? 거기 알프스라는 핵을 제거한다는 기계가 있대요. 그 기계를 보고 왔어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기계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을 쓰면 맞아요. 그 기계를 걸러서 나온 물을 검사해 봐야죠.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 정수기 걸려서 나온 물을 검사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해요. 전문 용어로 시료 채취를 안 해요. 자, 그래서요. 이건 이제 여론조사, 우리나라 국내 반응이에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후쿠시마에 사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 어느 정도 하십니까? 자, 이건 여론조사 꽂아서 1000명을 통해서 전국조사한 겁니다. 위에는 ARS, 밑에는 이 전화응답 다 조사원 일일이 한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약 65% 이상, 65% 정도는 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한 25%는 뭐 시찰단이 갔으니 하지. 근데 이 25% 있죠.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입니다. 이건 국민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린 괜찮아요. 우린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 있죠. 아직 결혼 안 한 세대들.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윤석열이 하는 거면 옳은 일이겠지 하는 우리 국민 중에 병신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요. 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용어 변경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이를 부인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용어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국민의 66%가 또 말도 안 된다. 근데 놀랍게도 23%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러고 있어요. 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뇌가 정치로 변해버린 거예요. 윤석열이 말하면 질린 거예요. 그리고 또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1리터 마셔도 된다고 한 영국 교수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미친 영국 교수 하나가 이렇게 생긴 새끼예요. 난 이 앞에 있으면 1리터 마실 수 있다 얘기했어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다 쳐드시라고. 자, 그랬는데 우리나라 여론입니다. 보세요. 82%가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무려 신뢰한다가 11.8%예요. 12%가 신뢰한대요. 저는 장담합니다. 이 12% 분들이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갖다 딱 놓고 너 먹어. 네 아들 먹여.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절대 안 먹을 겁니다. 근데 이따위로 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뇌 없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핵공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따위로 얘기하죠. 자,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의사, 보건, 생리 이쪽에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삼중수소 제일 위험한 게 삼중수소래요. 그게 피부에 와도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먹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이 생태계에 우리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인 거 아시죠? 이게 허용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방사능 허용치가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 여러분이 1년에 물고기 몇 마리 드십니까? 많이 드시죠. 엄청 많이 드시죠.
물고기, 미역, 소금 다 드시잖아요. 거기에 다 허용치 이하가 있어도 그게 우리 몸에 쌓이면 우린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새끼는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난 암이 걸리는 거고. 더 무서운 건 삼중수소는요, 우리 DNA에 박혀요.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졌잖아요. 단백질이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수소를 밀어내고 거기 수소에 박힌다고요. 그래서 안 나가요. 그 쌓여요, 우리 몸에. 그럼 암 걸리는 거고 기형아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해서는요, 핵공학자들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의사들, 그리고 또 이 생리학자들, 보건학자들 말을 들어야죠. 자,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할 경우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압도적으로 금지. 계속 금지해야 된다. 오염수를 방류하니까 당연히 금지해야죠. 근데 논리적으로 이건 안 맞아요. 왜냐? 우리가 그 WTO 2심에서 기적적으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 논리 근거가 뭐냐? 바다가 오염됐다, 땅이 오염됐다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류를 허가했다 쳐봐요, 만약에. 그러면 그게 깨끗한 물이야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깨끗한 물에서 난 걸 왜 니네 수입 안 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할 경우 귀대계 수산물 소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보세요. 한 70%가 다 덜 먹는다 그래요. 이게요, 되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이제 우리 실생활인데요. 후쿠시마에서 딱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한 달 후에 돌아온다 그랬죠. 우리나라 바다도 다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동해, 서해, 남해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거 잡았어요. 여러분 그거 드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 편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70%가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산물 소비를. 그래서 지금 자, 오염수 방류 이후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면 후쿠시마 수산물을 드시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왜 먹습니까 그거를? 다른 거 모두 많은데. 84%가 먹지 않는다. 근데 그래도 처먹겠다는 새끼들이 14%. 저는 얘네들을요, 미국으로 후쿠시마로 보내서 빨리 다 먹어 없애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장담합니다.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겁니다. 지 새끼들에게 먹이라고 하면 안 먹일 거예요. 근데 이딴 식으로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반크라고 아시죠? 반크. 예, 우리나라 민간 외교 연합 거기서 이렇게 포스터를 냈어요. 오염수가 인체에 무해하다면 일본 니네들이 식수로 쓰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요, 하루에 몇백 톤이나 몇만 톤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그게 일본 주장대로 깨끗해요. 마셔도 된대요. 여러분 깨끗한 물을 왜 버립니까? 그쵸? 일본 밭에 주면 되잖아요. 밭에 쓰거나 청소용으로 쓰거나 아파트에 화장실 물로 쓰거나 그런 걸로 쓰거나 아니면 지들 수돗물로 쓰지. 여러분 깨끗한 물이 얼마나 비싼데요, 요즘에. 귀한데. 근데 지들은 바다로 버린대요. 깨끗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깨끗하니까 니네가 쓰면 돼요. 제 주장이 그겁니다. 깨끗하니까 니네가 마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깨끗하다고 하니까 깨끗하니까 청와대 만찬에 쓰고, 니네 밥 먹는 데 쓰고, 니네 샤워할 때 쓰고. 먼저 그렇게 몇 년 써서 깨끗함이 입증이 되면 저도 쓸 용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절대 안 할걸요. 절대 안 할 겁니다. 과학적 증명이 다 좋은데 일단 먼저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하시라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 이거 언제 하냐? 7월 중에 방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산물 사재기 조짐이 우리나라에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후쿠시마발 불안에 천일염 사재기. 김치 효능 추락으로 불똥. 왜냐하면 여러분 천일염 바닷물로 하잖아요. 이번 가을 김장이 문제인 겁니다. 7월에 방류하면 8월 늦어도 9월이면 다 우리나라 바다에 올 텐데, 그럼 올해 만든 소금으로 우리가 이걸로 과연 김장을 할 수 있겠느냐? 천일염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오염수 방류 앞두고 소비자 불안. 업계는 일본산 안 팔아요. 김, 미역, 소금 등 선구매 고려. 왜냐? 여러분 김, 미역, 소금 우리는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생일날 미역국 먹어야 되고, 좀 몸이 안 좋다면 미역국 마셔야 되고, 소금 먹어야 되고, 김 막 심심할 때 드셔야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 바다에 오면 이거 우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이에요. 현재 소비자들이 좀 지각 있는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일염 쓰지 마세요. 이제 천일염이 원래도 안 좋아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정제염 드세요. 정제염. 공장에서 만든 소금. 그게 나아요. 차라리 공장에서 만든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지금 미역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챙겨주세요. 챙겨주셔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방류 후에 올 가을쯤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갖고 많이 연구 검사 막 할 거예요. 그걸 보고 드셔야 돼요. 보고. 최소한 이번 김장만큼은 천일염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김이나 미역 같은 거 좀 비축 좀 해두세요. 그리고 물고기 같은 거, 예, 웬만하면 좀 대형마트 가서 노르웨이산이나 네덜란드산 그런 거 드셔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잖아요. 어민들이 일어나고 들고 일어나는데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요. 개에서 막 들고 일어나고 데모하는데 한 줄도 안 나요. 각 지역에서 막 데모하고 막 타오르 올라가자 그러는데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좀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2세와 3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아름으로 이렇게 각자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각자. 제가 이걸 한 이유도 우리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각자 알아서 살아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답답한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